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 연세클리닉 윤진희 원장의 메디컬 스토리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연세클리닉 윤진희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원장님?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좀 날씨가 흐려서 조금 찌뿌둥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글쎄요, 전 요즘 너무 바빠갖고요. 어떻게 날씨가 다 가는지 모르고 삽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나오셔서 여기 오시는 동안 좀 하늘을 보셨겠네요? 저 좀 늦게 나오는 것 같아갖고 마음이 불안해서 하늘 볼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런. 너무 바쁘시네. 네. 그렇지만 또 우리 원장님이 나와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또 메디컬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식들도 알아가고요. 몰랐던 것들을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시간에는 어떤 질환, 어떤 병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아볼까요? 조금 생소한 질환인데요. 네. 베체트씨 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베체트씨 병이다. 예. 진짜 이름이 낯설고 외래어인데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한 걸까요? 그 의사가요, 이름을 지은 건데, 네. 1930년도에, 터키에 있는 베체트라는 의사가 네. 자기 환자의 이 증상을 다 모아서 의학지에 발표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의사의 이름을 따서 베체트씨 병이다 해서 터키의 피부과 의사예요. 근데 이제 이 병이 그 이전부터 다 이렇게 있었던 병이고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해 왔던 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어떤 화성을 발견했을 때 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그쵸. 짓듯이 이 병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걸 처음으로 모아서 학계에 발표를 했기 그쵸. 때문에 학지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터키 의사의 이름을 따서 베체트씨 병이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베체트씨 병은 뭔가요? 그렇죠. 제가 병들은 착한 병들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병 중에서 가장 고약한 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아주 환자를 많이 괴롭힙니다, 이 병이. 이제 주로 이 병의 특징은 네. 자가 면역 질환인데 내 면역이 나를 공격해서 혓방울 입이 헌다고 그러죠. 네. 궤양이 생긴다고. 이게 이제 입안에 궤양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인구의 한 20% 정도는 살다 보면 입안에 몇 개 궤양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다 베체스는 아닌데, 근데 그게 되게 아프잖아요. 엄청 그죠? 아프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궤양이 입안에 한 10개도 생기고 5개도 생기고 이게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갈수록 병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이 생기고 더 오래 가고 처음에는 한두 개 생겨갖고 저절로 없어지는데 네네. 좀 지나고 나면 5개가 되고 10개가 되면서 이게 1, 2주 되면 없어졌던 게 한 달도 안 없어지고. 세상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먹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말하고 먹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혀 끝에 생기면 말을 전혀 못해요. 그렇죠. 저희가 혀를 잘못 씹거나 그렇죠. 다치거나 패였을 때 에드에드 약간 이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 겪는 입안에 허는 것보다 베체트 환자가 겪는 통증이 훨씬 더 강하다고 얘기가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본 환자 중에서 가장 이렇게 입안에 헌 사이즈가 큰 게 마치 그냥 500원짜리 동전마하게 크게 패이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엄청 크죠. 네. 사실은 조그맣게만 생겨도 그게 그렇죠. 쓰리고 아파서. 너무 아픈데 그래서 네. 이제 먹고 말하는 거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하고 잘 친해지지도 못하고 밥도 그렇죠. 잘 못 먹고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만 국한돼도 너무너무 나쁜데 네. 이게 성기까지 가요. 진짜요? 예. 그래서 이제 성기에 이런 게 빵빵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병으로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창피하니까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소변 보는 것도 힘들고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네네. 아주 힘들죠.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또 잘못 결혼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럴 수 있겠네요. 성병인 그쵸.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한 환자분은 이제 이게 피곤하면 더 생기는데 군대를 갔어요. 20대 네. 초반에.
그게 이게 입에도 생기고 이제 성기에도 생기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오해를 받은 거군요. 그렇죠. 지저분한 놈이라고. 그렇게 참 억울한 병이죠. 아, 그렇네요. 근데 이제 거기서까지만 진나도 너무너무 억울한 병이고 아픈 병인데 성기에 생겨도 굉장히 많이 아파요. 아무래도 예민하니까요. 겉으로 또 돌출되어 있거나 그쵸. 그러면 상처가 또 스치니까. 그렇죠. 스치니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우리 몸 장기 어디든지 다 이렇게 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장이나 이렇게 대장이 생기면 뭐 똘똘 굴을 정도로 아픈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위궤양이다 그래가지고 그쵸. 뭐 이렇게 조금 파이거나 그러면 아파서 약 먹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개가 한꺼번에 빵빵빵빵 뚫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눈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눈에도요? 예, 그래서 눈이 이제 빨갛게 충혈되거나 아니면 눈에 그 레티나 네네. 망막에 혈관이 막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아, 진짜. 그래서 베체트씨라고 진단이 되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입안에 궤양이 자꾸 반복돼서 생기는 거, 네. 그다음에 성기에 궤양이 생기는 거, 그다음에 눈에 염증이 온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그 트라이아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3요소가 그쵸. 맞춰질 때 그렇게 되고 피를 검사해 갖고 다른 게 안 나오고 다른 병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또 헐페스도 입안에 궤양이 생기고 성기에 궤양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그런 헐페스가 아니고 성병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생기고 반복적으로 생기고 진행되고 네. 특히 이제 어느 나이 또래나 다 올 수가 있는데요. 애들도 올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6살. 그래서 애기들이 이제 혓방울이 이렇게 입에 궤양이 여러 개 생기고 애들이 밥을 못 먹게 하고 아파하고 네. 또 이제 뭐 소변 볼 때 힘들어하거나 뭐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심하게 오는 나이 그룹이 젊은 남자들이에요. 아무래도 이거는 내 면역이 나를 공격해서 생기는 거니까 내 면역이 가장 강할 때, 왕성할 때. 그렇죠. 네. 왕성할 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될 때 이런 병이 있으면 정말 힘이 드신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좀 하기가 힘들어질 거의 정도로. 힘들죠. 예. 아, 그리고 너무. 이제 드물게는 뇌에도 와갖고, 진짜요? 예, 이게 혈관에 이제 염증이 막 그때 생기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중풍같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아, 아무래도 뇌 쪽을 공격하다 그쵸?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이렇게 다이나마이트가 뇌에서 터진다는 얘기를 하세요. 머리가 너무 이렇게 극심한 두통이 그쵸, 아주. 극심해. 네. 근데 이제 얘네는 또 놔둬도 또 이제 또 저절로 좋아지고 또 반복되는 이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내 면역이 24시간 계속 그냥 에브리데이 할 수는 나를 공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가 휴전이 되면 또 내가 증상이 없어지고 조금 나아지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 베쳇이라는 진단을 받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네요. 요즘에 눈이 좀 침침하다 그러면 컴퓨터를 많이 봐서 손목이 좀 간절히도 많이 가거든요. 손목이 그래요? 좀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 마우스를 컴퓨터 마우스를 많이 써서 직업병이다. 그렇죠. 또 이제 그 설사가 많이 나고 복통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뭐 요즘에는 뭐 과민성 뭐 대장 증후군이다 맞아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저절로 좋아질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무릎도 좀 아팠다가 어깨도 좀 아팠다가 그리고 또 저절로 또 좋아지고 네. 이러다가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근데 이제 그동안은 굉장히 괴롭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실크로드 디지즈라고 주로 중동 질병이나 아시아 지방이 많아서 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일본, 다음에 터키, 미들 이스턴 이런 쪽에 많아요. 주로 아시아 계통이 그쵸. 많네요. 더군다나 터키가 가장 많은 이런 환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잠시 좀 쉬어가도록 하지요. 노래 듣고 전화 말씀 듣고요. 왜 이렇게 중동 아시아나 이런 쪽에 더 많이 분포되는지 좀 더 얘기 들어볼게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요. 연세클리닉의 윤진희 원장님 모시고요. 베체트씨 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유독 아시아 또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아시아 계통 우리나라 일본까지 포함해서 환자들이 많다. 그런데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그렇게
아시안인들이 많은 게 무슨 유전적인 문제가 있나요? 그쵸. 근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요. 그 어떤 유전인자가 있는데 이 유전인자가 발견된 사람한테는 베체스시병이 걸리면 훨씬 더 베체스시병이 더 심하게 온다는 거는 있고, 근데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베체스병이 안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모든 자가 면역이 다 그렇듯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잠을 못 자면 이게 더 심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공주 왕자병이라고도 하죠. 응? 누가 다 수발을 해줘야 되고 또 잠도 많이 자야 되고 그렇네요. 피곤하면 안 되고. 되니까.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게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잖아요. 네, 네. 근데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은 운동을 하면 면역이 더 왕성하게 되니까 그 왕성해졌던 면역이 나를 공격을 하니까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더 아플 수가 좋을 수도 있어요. 있네요. 예, 그래서 운동을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조금씩은 하셔야지.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요. 이 병이 혹시라도 전염이 되나요? 아니에요. 전혀 전염이 되는 병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내 몸에 내 면역이 나를 음. 공격해서 그렇지 이게 남한테 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베체스시 병 같은 거는 이제 조금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부위가 그렇죠. 이제 입안이고 성기고 그렇다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워해요. 말도 못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네. 이게 이제 고립되는 거죠. 그러네요.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음. 아주 고립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만약에 아니면 나나 내 주위 사람들이 입안에 이제 잘 헌다. 근데 그게 저게 자꾸 반복적으로 헐고 있다. 네. 그러면 한 번쯤은 이게 베체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보통 사람들이 입안을 헐면 뭐 아주 가끔 가다가 한 번씩인데 이분들은 자주 헐어요. 네. 그리고 쉽게 너무 피곤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게으르단 말. 그럴 수 예, 있겠네요. 몸이 아프니까 자꾸 누워 있는데 네, 남들이 네. 보면 좀 게을러 보이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유별나게 이렇게 아파하거나 아프다 그러고 칭얼대거나 아니면 이렇게 많이 누워 있거나 사람 말하는 게 싫어하거나 그러면 네. 한 번쯤은 이런 병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사실 짜증도 많이 그쵸. 나고요. 예. 만사가 좀 귀찮고 피로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말하기가 힘드니까 아예 말을 안 하죠. 그렇네요. 그러면 예. 또 뚱한 사람이다. 그쵸. 뭐 이런 오해를 예,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이 병이 한참 왕성한 나이에 이게 잘 생기다 보니까 네. 사회생활 하는데 참 힘들 수가 있죠. 아주 외롭고 힘든 병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베체트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전염되는 게 아니고 전혀 전염되는 거 네, 아니에요. 또 누군가가 자기가 본인이 뭔가를 잘못해서 걸린 병이 아니니까 그렇죠. 마음이라도 아프지 않도록 좀 위로해주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게 특별한 약이 없었는데요. 네네. 요즘에 한 10년 정도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요즘에는 치료가 잘 되고 약을 잘 수가 있으니까 네. 잘 죽지는 않는 병이지만 이제 이렇게 배체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는 이렇게 가슴 혈관의 염증이나 뇌혈관의 염증 때문에 생겨서 가끔 죽기는 하지만 네. 죽지는 않지만 아주 괴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이 좀 힘들게 살 그쵸. 수밖에 없는. 또 하나 좋은 거는 이제 나이가 드시잖아요. 한 네. 60 이상 되면 내 면역이 힘이 없어서 나를 공격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나이가 이렇게 가면 조금 더 증상이 덜해질 수는 오히려. 있죠. 예. 자연스럽게 지금 치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 30년대, 1930년대에 발견이 됐는데 거의 한 세기가 다 지나갈 그쵸. 즈음에 이제 좀 치료약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완치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완화시키거나 좀 지연을 시킬 수는 있다는 건가요? 요즘에 이제 뭐 생물학적 약들도 있고 해갖고요. 네. 내 면역이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를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하면 면역 억제제라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면역을 조금 이렇게 캄다운 시켜갖고 나를 못 공격하게. 근데 그렇게 하는 약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자가 면역 질환은 예전에는 다 난치병, 불치병 그리고 아주 괴롭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병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제는 그렇지도 않고 매체 환자들도 정상 삶을 삽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무슨 병이든지
장기가 망가지기 전에 치료를 하면 안 망가지는데 맞습니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복구가 안 특히 되죠. 예, 눈이나 뭐 콩팥이나 간은 잘 재생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심하기 전에 오시는 것도 좋고 또 이제 관절이 많이 아파요. 네. 근데 류마티스나 이런 병인가하고 다르게 얘는 관절이 변형이 되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또 차이점이 있네요. 예, 아프기는 아픈데 이게 뭐 삐뚤어지거나 그렇지도 않고 피 검사로 뭐가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피 검사로 이렇게 다 안 나오고 뭐 이런 걸 해갖고 이렇게 진단을 하니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아주 괴로우니까 있으시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지켜보셔도 돼요. 내가 유별나게 요즘에 입안이 잘 헌다. 그러면 나를 한번 지켜보세요. 그렇네요. 좀 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아시안들에게는 많은데 그렇다면 백인들에게는 거의 예, 없는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백인들한테는 거의 없는 병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베체트라는 의사들이 한번 이렇게 한 번 들어본 정도나 뭐 이 정도지 이렇게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입이 다 헐거나 성기가 헐어서 가시면 대부분의 미국 선생님들이 무조건 성병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또 예,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아까 또 말씀을 해 주실 때 그렇다면은 그 눈에도 왜 질병이 그렇게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수술이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나요? 이거는 수술해서 되는 병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빨리 면역을 조절을 해야 돼요. 무조건. 예, 그래서 내 면역이 나를 막 공격하니까 공격을 못하게.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이제 어느 순간에 내 눈에서 눈 가에서 뭐가 번쩍번쩍번쩍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이렇게 막 불이 막 이렇게 아주 밝은 조명처럼 네. 번쩍번쩍 보일 때도 있고 눈앞에 뭐가 이렇게 까만 게 이렇게 갈매기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들.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눈에 이렇게 하얀 동자가 이렇게 아주 빨갛게 돼 있다든지. 예? 뭐 그게 다 배치시란 소리는 아닌데 네. 만약에 입안에 뭐가 잘 허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런 것까지 있으면 이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배체 환자들의 96%까지 입이 헐어요. 예? 그렇군요. 그게 가장 큰 특징. 예, 가장 큰 특징이니까 네. 그런 게 있는데 뭐 이게 여기도 아팠다 저기도 아팠다 그리고 이제 가끔은 이렇게 이렇게 폐를 싸고 있는 그 폐 껍질에 네. 이 공격이 잘 돼 갖고 옆구리에 담았다 그러죠. 아, 네. 담이 맞아요. 이렇게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이렇게 오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의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는데 그 부위가 갑자기 여기가 팍 아파갖고 막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아플 때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아프고 그러다가 보니까 잠을 잘 못 자고 그렇죠. 또 잠을 잘 못 자니까 또 더 심해지고 피곤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음식도요.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밀가루 음식이 더 뭔지 모르게 뭐 문헌에 보면 음식은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환자들 얘기가 다 이렇게 밀가루 음식을 먹었을 때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제 조용하다가 갑자기 심해지는 분들한테는 요새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셨습니까? 그러면 예, 좀 그렇네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밀가루들이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밀가루들이 다 GMO예요. 유전인자를 변형을 시켜놓은 거.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전 세대에서는 보지 못한 음식이니까 내 그렇죠. 면역 체계에서 그거를 내 그냥 음식이 아닌 적으로 생각하고 마구 이렇게 공격할 또 수도 그럴 수 있죠.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GMO는 뭐 저기 옥수수에도 많고 맞습니다. 또 콩에도 많고, 그래서 자가 면역기가 좀 있다는 분들한테는 그냥 하얀 밥이 좋아요. 아, 아예 하얀 예, 밥. 왜냐하면 잡곡 중에서는 그 잡곡 안에 있는 그 프로틴이 네. 이렇게 내 몸의 면역이 센시티브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아예 하얀 밥에 고기에 야채에 과일에 아, 이런 식으로 먹으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고. 그렇군요. 예. 아, 안 그래도 진짜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예.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흰밥, 예. 야채, 그리고 고기, 그다음 과일. 과일 뭐 네.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먹는 게 좋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공이라도 어떤 분들은 그게 이
궤양이 너무 심해서 정말 장이 뚫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혼자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병원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고 그럼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사셔도 돼요. 약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배체트 환자분들이 약 쓰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슈런스에서 그런 약들을 허가를 안 해줘요. 배챗이 너무 적으니까. 아 진짜요. 예. 아 여기서는 또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네요.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은 또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서 그쵸. 제대로 치료를 또 못 받을 수도 예, 있겠네요. 왜냐하면요 환자들이 많으면 제약회사에서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갖고 팔잖아요. 근데 너무 소수의 환자들이 있으니까 제약회사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갖고 이 사람들을 위에서 FDA 어프로브를 받아주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아 그럼 약값이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네. 보험에서 안 될 수가 있으면 의사들이 열심히 싸워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요. 혹시라도 이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배체트병을 소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참 외롭습니다. 아파도 외로운데 주변 시선이 너무 따가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배체분들이 예전에는 자살을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염되는 병도 아니니까 좀 가까이 가서 따뜻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어떤 병을 불구하고요. 그 병 때문에도 힘들지만 사실은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외로워지니까요. 네. 아프신 분들 더 많이 좀 보듬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와, 오늘도 이렇게 또 유익한 말씀,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연세 클리닉의 윤진희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